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 5월 13일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구체적인 날짜를 못 박았는데요. 국회 조속한 처리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이병도 기자입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일주일째,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청와대가 오늘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을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5월 4일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은 5월 11일부터 신청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한 일정입니다.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달 4일 지급하려면 그 전엔 추경안 처리가 돼야 하는 상황.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실 오늘 국회 통과를 바랬다며 마지노선은 29일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5월 15일까지 국회가 열려 있다며 그때까지 통과가 안 되면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5월 30일 21대 국회가 시작되지만 원구성 문제 등 과거 사례를 보면 개원은 훨씬 더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청와대는 또 기재부 반대는 정책 결정 과정의 논쟁일 뿐이라며 홍남기 부총리의 사의 표명설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여야 공방으로 이른바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청와대가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국회에 최후 통첩을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주고 고소득층에게는 자발적으로 기부를 받아 재정 부담을 좀 줄이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대신 기부금에 대해선 15% 세액을 공제해주고 모은 돈은 실직자 등을 지원하는 데 쓰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어서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는 기한이 있는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됩니다. 만일 지원금을 기부한다면 신청 때 선택하거나 받고 나서 내거나 아예 신청을 안 해도 됩니다. 일부만 기부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신 기부액에 대해선 다른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근로소득자는 기부금의 15%를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해주는데 지원금 100만 원을 받는 4인 가족이 전액을 기부한다면 15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사업소득자는 기부액을 경비 처리에 매출에서 빼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소득이 적어 세금을 안 낸다면 반납해도 혜택은 없습니다. 정부는 기부로 재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지만 예산은 일단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줄 만큼 짜야 합니다. 이에 따라 2차 추경 규모는 11조 2천억 원, 70%에게 줄 때보다 3조 6천억 원이 더 늘게 됩니다. 이 돈은 전액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부로 돌려받은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투입해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쓰기로 했습니다. 다만 모집과 활용에 명확한 근거가 필요해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떤 용도로 쓸 건지, 누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모금하는 정부의 어떤 단체가 될 건지, 기부 모집 단체도 이번에 같이 아마 준비가 필요하죠. 정부는 기부 규모는 예측이 어렵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정부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위한 세부 지침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대중교통부터 쇼핑몰, 영화관, 결혼식장까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방역 지침을 총망라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가장 중요한 건 개인 위생을 스스로 챙기는 겁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실천 의지입니다.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고 두 팔 간격 건강거리를 지키며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준수는 기본입니다. 환기와 소독을 생활화하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선 더 주의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른 승객과는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출퇴근 시간처럼 복잡할 때는 되도록 다음 차를 타야 합니다.
기차나 고속버스는 한 좌석씩 띄어 예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이행력을 담보하는 방안을 담을지 안 담을지는 주 논의를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음식점과 카페에선 가능하면 마주보지 않고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습니다. 가능하다면 포장이나 배달 주문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은 동행자 없이 개인적으로 방문하고 테스트용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는 건 감염 위험이 있어 피해야 합니다. 시식 코너 운영도 중단하거나 최소화해야 합니다. 결혼식 같은 가족 행사는 인원수를 정해 초대하고 악수 대신 목례를 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과 위로를 할 때도 신체 접촉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노래를 부르는 방식의 싱어롱 영화 상영, 야구장에서의 구호 외치기는 모두 침방울이 튀어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업무가 필요할 때는 되도록 스마트 뱅킹을 이용하고 우체국 등을 찾았다면 현금 인출기를 이용해 대면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일본 나가사키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3명 또 나왔습니다. 하선이 중단된 뒤에도 100명 가까운 승무원이 배에서 내렸던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는데요. 허술한 방역에다 정부 대책에 따르지 않는 무질서가 일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크루즈선에서 새로 확인된 감염자는 43명입니다. 누적 확진자만 91명, 검사 대상 10명 중 3명꼴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승무원에 대한 관리 부실이 지목됐습니다. 승무원에 대한 하선이 금지된 건 지난달 14일. 하지만 이후에도 90명이 배에서 내려 시내 호텔과 공항으로 나갔고 반대로 40명은 배에 새로 탔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였습니다. 船外で出られた方がどういう経路を取られていたのかが連結させていく必要が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 어처구니 없는 일은 또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오사카의 한 병원은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들에게 근무를 강요했습니다. 한 명은 확진 판정을 받은 날 야간 근무를, 다른 한 명은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튿날 야근을 섰습니다. 사람 간 접촉을 줄이겠다며 시행 중인 휴업 조치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민 오락으로 불리는 빠칭코 거리입니다. 도쿄의 경우 휴업 요청이 있었던 지난 8일부터 이렇게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지방에선 여전히 영업이 계속돼 원정 도박이 속출했고 오사카부는 문을 연 빠칭코 영업장 6곳의 명단까지 공개했습니다. 이른바 아베 노우 마스크를 납품한 업체 2곳은 불량이 속출하자 미배포 물량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부산시장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진심 어린 사죄를 보기가 어렵다는 게 여성계의 입장입니다. 특히 일부 표현은 자신의 잘못을 사소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과도한 책임을 지는 양 묘사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선재희 기자입니다.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경중에 관계없이 오거돈 전 시장의 사과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표현은 자신의 행동이 큰일이 아니었다는 식의 뉘앙스입니다. 경중을 가리지 않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큰일이 아니었다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미안한 게 아니라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들리거든요.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한 것 또한 피해자에겐 상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임에도 도리어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비칠까 두렵다는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라고 언급한 것도 2차 피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입니다. 5분 동안의 짧은 면담에서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많은 언론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피해자는 그로 인해서 2차적인 수많은 피해에 노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과오를 짊어지고 가겠다는 표현도 잘못에 비해 과도한 책임을 지는 것처럼 묘사됐다고 여성단체 연합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비해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면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대중의 인식이 사회 분위기를 바꿨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관련 기사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전에 급하게 사퇴한 요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했고 성폭력 문제를 의제화해 왔잖아요. 이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는 어떤 역량이 성장했다? 성폭력 사건 자체에 대한 감수성은 높아졌지만 피해자나 피해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는 등 2차 가해가 여전한 점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선재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북 안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부근 마을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나가 있는데요. 신주영 기자, 진화 작업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밤이 깊었지만 현재 8시간 넘게 산불 진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야산 능선을 따라서 산불띠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직 큰 불길을 잡지 못한 상황인데요. 특히 이곳 화재 현장에서 2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도 이 매캐한 냄새를 맡을 수 있을 만큼 많은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오늘 오후 3시 40분쯤 경북 안동시 풍천면 인금리 한 야산 중턱에서 시작됐습니다. 하회마을 병산서원과 약 1km쯤 떨어진 곳인데요. 이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헬기 19대와 인력 880여 명을 동원해서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밤이 되면서 헬기들은 철수했고 인력 1000여 명이 동원돼서 야간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초속 6, 7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화율은 30% 정도로 피해 면적은 100헥타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앙돈 풍천면 인근에서 시작된 불은 현재까지 인근 남후면 하아리와 고하리로 번졌습니다. 바람이 북서풍이라서 하회마을이나 병산리 쪽으로 번질 가능성은 적은데요. 소방당국은 산불이 진행하는 동쪽 다놀이 마을 방향으로 주택 등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북도와 안동시는 풍천면 주변 상하리, 고하리, 그리고 다놀이 주민 300명을 마을 회관과 청소년 수련원으로 대피시켰습니다. 당국은 내일 오전 일출과 동시에 헬기 24대를 집중 투입해서 산불 진화를 마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안동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신주연입니다. KBS는 지난해부터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내 여자 프로바둑 최정상인 조혜연 구단이 지난 1년 동안 스토킹 피해를 당했는데요.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청와대에 청원까지 올렸습니다. 이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을 향해 다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한 여성. 제가 신고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저를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너무 막막한다. 피해자가 경찰 출동 당시 촬영한 영상입니다. 피해자는 조혜연 구단. 아시안게임 여자 바둑 금메달 리스트이자 다수의 바둑 대회에서 우승한 24년차 프로 바둑 기사입니다. 지난해 3월 바둑학원 문을 연 뒤부터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찾아와 고성을 지르고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고 곧장 저한테 이렇게 몸으로 돌진을 하는 거예요. 저랑 대화를 해야 되고 또 심지어 이제 저랑은 이제 뭐 결혼한 사이라고 이렇게 명백히 허위 사실을 학생들도 드나드는 곳이라 동료 사범이 만류하기 수차례. 일부 학생은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스토커가 욕을 하고 모욕을 하니까는 학생들도 피해를 입지만은 그 얘기를 듣는 학부모님들은 훨씬 더 걱정이 많고. 건물 출입구 벽에 보고 싶다는 내용부터 입에 담을 수 없는 험담까지 온갖 낙서를 빼곡히 적기도 했습니다. 네, 저 보라고 남기는 거죠. 네, 굉장히 불쾌하고 가려놔야지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다소나마 해소시킬 수 있어서 지금 임시로 붙여놨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조혜연 프로기사는 이번 달에만 경찰에 8차례 신고했지만 가해 남성의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성에게는 범칙금 5만 원만 부과됐는데 물리적인 피해가 없는 한 스토킹은 단순 경범죄로 취급받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이 조 기사는 재물 손괴, 협박 등 혐의로 정식 고소를 해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 남성은 오늘도 찾아와 난동을 부렸고 경찰에서 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국회에 올라온 스토킹 방지 법안은 모두 폐기된 상태입니다. 조혜영 기사는 가해 남성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며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고 현재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군부대 인근 골프장에서 일하던 경기 보조원이 머리에 무언가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골프공이 아니고 총알이었는데요. 사고 당시 인근 부대에서는 사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골프장에서 경기를 보조하던 29살 A씨가 갑자기 머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동료들은 어디선가 날아온 골프공에 맞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모자를 벗기고 봤는데 일단 모자 안쪽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고 정밀 촬영을 했더니 머릿속에서 금속 물체가 발견돼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나온 금속 물체는 2cm 길이의 탄두, 즉 총알의 머리 부분이었습니다. 수술을 받은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피해자 A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폭탄을 맞은 것처럼 충격이 컸다면서도 골프장인이 골프공에 맞은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당시 골프장에서 약 1.7km가량 떨어진 육군 모 부대에서 사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머리에서 나온 탄두가 우리 군의 주력 개인 화기 K2 소총용 5.56mm 보통탄으로 추정했습니다. K2 소총의 유효 사거리는 600m지만 최대 사거리는 3,300m입니다. 골프장 측은 평소에도 사격 소음이 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또 민원 제기도 옛날에 했었고 그랬는데 고객들이 와가지고 골프 치면서 총소리가 많이 나서 사고가 나자 육군은 모든 부대의 개인 화기 사격 훈련을 중단했습니다. 사격장 안전진단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 피해 보상 절차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에 맞춰서 육군은 경찰에 기초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이번 주말 바람이 더욱더 강해지겠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과 또 남쪽에 버티고 있는 고기압 사이의 기압차가 아주 커지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들 텐데요.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그 세기가 더욱더 강력해지겠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 강원 상계안 지역은 초속 30m 이상이 되겠고요. 동해안 지역도 초속 25m 이상의 위력적인 바람이 불겠습니다. 서풍의 영향으로 대기가 점차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산불 위기경보는 경계 수준으로 상향됐습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곳이 많겠지만 한낮 기온은 2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는데요. 세종과 대전이 20도, 청주 21도, 대구 25도, 안동과 강릉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대부분의 해상에서 최고 3에서 5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한 대기 상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